이제 15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RC 회로를 잠깐 설명드렸지만 1차 시스템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이번에는 RL 회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L 회로는 저항과 그리고 인덕턴스가 이제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우리는 RL 회로라고 하고요. 여기서도 비슷한 동적 방정식,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전원이 V가 걸려 있고, 저항 R과 저항 L이 걸려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여기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프를 이렇게 형성하면서, 여기서, 전압 법칙을,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전압 상승이라고 치고 여기서도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여기서도 사실상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고 이제 봅니다. 그러면은 키르호프의 법칙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기억나시면 모든 전압 상승의 그렇죠. 전압 상승의 값을 마이너스로 보고 그 다음에 전압 강화의 량을 플러스로 보는 식으로 부호를 정하고 그것의 모든 서메이션은 0이다 하는 것이 이제 KVL, 키르호프의 볼테지로우죠. 전압 상승이 일어났으니까 마이너스 VIT가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건 시간 t의 함수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러면 여기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압 강화는 왜 이럽니까? 강화. 전압 강화는 플러스로 나가지고 플러스 R. 여기서는 IT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IT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전압 강화가 또 일어나게 되는데 전압 강화의 의미로 봤을 때 여기서는 인덕턴스니까 L dt분의 DIT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0이다 하는 전압 강화의 공식으로부터 풀게 되면은 얘를 순서를 좀 바꾸어서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쓴다 그러면 미분식을 먼저 쓰죠. 순서상 우리가 그러니까 L dt분의 DIT 이렇게 시간의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R IT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른쪽 상수항으로 보내서 VIT 이렇게 써줌으로써 우리가 동적 방정식의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이제 끝나면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쓰게 되냐면 타임 컨스탄트 T dt분의 DI의 T는 시간 함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R I VI 이런 형태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죠. 따라서 이 양변을 R로 나눠주게 되면 R분의 L dt분의 DI 그 다음에 I 여기서 R분의 1의 VI 이런 형태로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요거를 타임 컨스탄트 T를 정의하기를 R분의 L로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식을 원래대로 최종적인 형태로 이렇게 쓰고 where 해가지고 우리가 타임 컨스탄트는 R분의 L이다. 이것만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면은 이와 같은 저항 회로에 대해서 저항과 인덕턴스 회로에 대해서 이렇게 1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쓸 수가 있고 미분 방정식의 차수가 1차가 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1차 시스템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RC 회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봤더니 RC 회로에 대해서도 1차 미분 방정식이 나왔죠. 그때는 타임 컨스탄트가 R과 C의 형태로 됐고 인덕턴트에서는 R분의 L이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RC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기억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RC 회로는 이와 같은 지난 시간에 했던 RC 회로의 송으로 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인덕턴스 회로를 보면은 역시 타임 컨스탄트를 RC로 놓는다 그러면은 이쪽의 회로는 이것이 타우분의 1이 되고 dt분의 dvc 그쵸? 그 다음에 타우분의 1의 VC 그 다음에 타우분의 1의
VI의 형태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형태로 써야지나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는 RC 헤러나 RL 헤러나 그 타임 컨스턴트만 달라지는 것뿐이지 1차 특성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요걸 기반으로 해서 그 회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를 살펴보죠. 다음과 같은 회로에 커런트가 이렇게 VIGT가 주어지고 우리가 RL 회로로 주어지는 회로에 있어서 시간 요 전류 신호 전루원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펄스 형태, 그걸 펄스 형태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스텝 형태를 배웠죠. 스텝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걸 스텝 형태라고 하는데, 펄스 에러는 스텝 에러와 다시 요것이 0으로 떨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펄스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텝 유닛 계단 입력, 여기는 펄스 입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호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스텝 인풋, 스텝 펑션 인풋, 펄스 펑션 인풋 이렇게 하는 회로의 실질적인 리스판스를 구해보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요 펄스식을 수학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계단 입력 이런 계단 입력과 그 다음에 이것이 1초만큼 시프트 10 계단 입력의 차이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빼게 되면은 요 부분에서, 그쵸? 제로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계단 입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UT라고 하고, 이것을 만약에 뭐 T0만큼 이동시킨, T0만큼 이동시킨 회로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시간 0에서부터 T0만큼 구간의 이 펄스 회로는 어떻게 구해질 수 있냐면 UT에서 UT 마이너스 T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우리가 크기가 1이 아니라 뭐 어떤 뭐 I0를 형태로 갖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쓴다 그러면은 IG라는 어떤 그 함수를 뭐 I0에 그렇죠. UT에 UT-T0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여기서는 이제 I0가 6인 경우와 그 다음에 T0가 1인 경우에 예를 들었지만 이것을 일반화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를 뭐 I0로 넣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화 시키는 걸로 해서 어떤 크기가 I0이고 폭이 T0인 그런 일반적인 펄스 함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제에서는 i가 6이고 t가 1인 경우에 뭐 이렇게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펄스 함수를 정의를 내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의 솔루션을 어떻게 구하는가를 또 지난번에 했던 거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간별로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구간으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네, 첫 번째 구간 t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t가 0보다 크고요. t가 t0보다 작은 구간에 있어서 어떻게 얘를 구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구간에서는 아까 VG가 그쵸? IG가 이렇게 시간이 T0만큼 있는데 요 0보다 크면서 T0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일단은 IG가 그쵸? 우리가 어떤 I0를 유지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네요. 그쵸? 그 구간에서의 응답을 구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먼저 우리가 여기서 수치가 나왔지만 일반적인 해로 구해보면은 저항 R과 인덕턴스 L이 있고 여기에 I 그쵸 VG가 지금 사실은 걸려 있어요. VG가 아까처럼 이제 V0만큼 걸려 있는데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노튼 정리에 의해서
얘를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그냥 이대로 넣어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의 전압 강화력은 VG고, 그쵸? 우리가 VG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전압 강화력은 RI고, 그쵸? 여기서의 전압 강화력은 아까 LDT분의 D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VG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I0라는 어떤 그 전류원으로 본다 그러면은 네, IG에다가 요 R을 곱한 네, 이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 형태까지를 저는 쓴 거로 해서 요 형태로 쓰겠습니다. LDT분의 RIT R 그쵸? 요 전원 IVG를 RIGT 형태로 쓰는 걸로 IGT로 네 그렇게 쓰는 걸로 가정을 하고 T 컨스트를 아까 얼마로 본다 그랬죠? T 컨스트를 R분의 L로 놓는다 그랬으니까 네 R분의 L로 T 컨스트를 놓으면 요 수식은 T 컨스턴트 형태를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다시 한번 쓰게 되면 R분의 L의 조수식을 보면은 dt분의 di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네 i 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r이 또 사라지니까 igt만 남게 됩니다. 그런 수식으로 요 수식을 일반화시킬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수식의 일반적인 해 우리가 내추럴 해를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t 컨스트가 되는 거죠. t 컨스트 타우 시상수 t dt분의 di가 되고 네 idt가 되고 여러분 그냥 igt가 되는 형태를 놓고 요 수식의 내추럴 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추럴 해는요. it는 네 어떻게 됐죠? 요것을 지난번에 그냥 외우자 그랬죠. 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가 되고 내추럴 하기 때문에 여기를 어떤 상수 k를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k의 2의 마이너스 t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때부터는 각인을 시킵시다. 어떤 미분 방정식 1차 미분 방정식이 타임 컨스턴트 t에 그쵸? dt분의 di는 1차 미분 그다음 미분 안 한 거 어떤 입력 함수 이렇게 놨을 때 내추럴 해는 여기를 0으로 놓는 거죠. 그래서 0으로 놓고 네. 상수항을 0으로 놓게 됐을 때 머릿속에 요거를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it의 값은 k의 exponential time constant 마이너스 타우분의 t 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추럴 해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k를 이제 구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요 구간에서는 ig가 i0로 컨스탄트 하다 그랬죠.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를 구해야 되죠? 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네, 바로 포스트 해를 구하는 것이죠. 포스트 해에서는 네, 여기서 포스트에서는 이 부분이 제로라고 보고 i가 a라는 값으로 스테디하게 정리된다 그랬을 때 a가 되고 그 다음에 igt는 여기서 i0로 그렇죠. 이렇게 컨스탄트하다고 보면은 이렇게 해서 a가 구해지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쵸. 제너럴 해를 구하게 됩니다. 제너럴 해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내추럴 해와 그쵸. 그다음에 포스트 해의 솔루션의 합이죠. 따라서 제너럴 해를 우리는 이제 IT라고 한다 그러면 IT로 하고 요거를 이제 여기다 첨자를 IN을 붙이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IN이고 얘는 뭐 IF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붙이면 IT는 IN의 그쵸? 내추럴 해와 그다음에 first 네. 요거의 해의 합이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i에는 여기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외우자 그랬으니까 아직 상수 k가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k 2의 네, 마이너스 타우분의 t 네, 그런 함수의 값이고 if는 지금 i0로 구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쵸.
F는 I0로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너럴 솔루션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니셜 컨디션 초기 조건을 통해서 바로 이 K 값을 정해야 됩니다. 그쵸?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최이 조건의 정의는 여기서 이제 정의를 t가 0일 때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k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t가 0일 때에 사실은 i도 이때 흐르는 어떤 우리가 지금 구하는 i가 0이다 하는 조건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데 초기 조건을 먼저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죠. 네. 항상 t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그 값은 0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제너럴 컨디션에서도 i0를 계산을 해보면 i0는 t가 0이면 여기는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k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그대로 i0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가 되는 것이죠? 0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쵸? 여기서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로소 k 값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k는 네, 마이너스 i 제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complete solution 완전해는 이제 k 값까지도 다 구한 값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general condition에서 k 값을 넣어줌으로써 it는 네, k가 마이너스 i0니까 마이너스 i0에 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 그 다음에 여기는 i0가 되고 따라서 i0를 묶어주게 되면은 네, 1 마이너스 2에 네, 이거 잠깐 이동을 시켜서 네 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 네, 이렇게 구해줌으로써 complete solution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우리 어떤 구간이죠? 0에서 t 딱 아직까지 떨어지기 전이죠. 0에서 t0까지의 구간에는 이와 같은 솔루션으로 구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를 일단 성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구간, 우리가 펄스 구간의 해를 구하는 데서의 제1구간을 이제 정해 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2구간, 네, 뚝 떨어지는 구간 t가 여기서는 이제 t가 그쵸 0보다는 크고 t0보다 작은 구간인 거. 해서는 이렇게 솔루션을 구해주고 이제 t가 0보다 t0보다 큰 구간에서는 얘가 뚝 떨어지죠. 이 뚝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이제 또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구간에서는 이제 아까 다시 펄스 함수를 딱 그려보면은 이제 t0를 넘는 순간에는 다시 이 값이 0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igt가 0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일반회로 타우를 넣어서 쓰게 되면은 네, dt분의 di 타우분의 1의 i가 0으로 되는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t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요 솔루션을 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얘 솔루션은 우리가 0인 순간에는 역시 제너럴 해를 구할 수가 있죠. 내처럴 해를 구하는 게 먼저네요. 내처럴 해를 또 먼저 구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구한 대로 it는 네 어떻게 구해야 되니까 k의 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인데요. 여기서 t0가 t0 순간부터 얘가 떨어지니까 오른쪽으로 t0만큼 이동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t0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t가 t0일 때만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맞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시 한번 쓰면 k의 2의 네, 마이너스 타우분의 1에 네, t 마이너스 네, t0 이런 형태로 우리가 요 t0보다 큰 구간에서의 솔루션, 내추럴 솔루션은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너럴 컨디션에서 이제 퍼스트 컨디션인데 퍼스트 컨디션은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게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구할 필요가 없고 결국은 사운드
퍼스트 콜론스 자체가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바로 이제 컴플리트 솔루션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컴플리트 솔루션을 가기 위해서는 요 k 값을, 초기 값을 구해야 되는 것인데, 요 t가 t0인 순간에 우리가 서로 연속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i의, 그쵸, t0의 마이너스와, i의 t0의 플러스, 이것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근데 i의 t자리의 마이너스는 아까 전 구간에서 구한 i 값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써보겠습니다. i0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그쵸? 또 올리고 마이너스, 네, 타우분의 t였죠. 네, 이렇게 구한 구간에서, 네, t0일 때의 값이니까 i t0 마이너스의 값은 여기다가 t0를 넣었을 때의 값이니까 i0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타우의 t0의 값이 되겠죠. 자, 요것이 여기서의 i t0 플러스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i t0 플러스는요, t는 t0 플러스일 때니까 여기를 대입하게 되면은, 네, i의 t0 플러스는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가 t0가 되니까 여기 0이 되기 때문에 그냥 k 값이 되겠죠. k의 2의 0제곱승인데 그것은 그냥 k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값과 이 값이 continuous, 네,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k는, 네, i0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타우분의 t0 값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죠. K를 구했으니까, 따라서 complete solution, 제2 구간에서의 complete solution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구간에서의 complete solution은, 네, 요 K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IT는, 네, I0의 1-2의 타우분의 T0의, 그렇죠, 이게 K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네, 타우분의 1의, 네, T 마이너스 T0가 될 것입니다. 조금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complete, 네, 요런 솔루션이 되는 것이죠. 자, 요 솔루션, 아까 제 1구간에서는, 네, 요 솔루션, 이 구간에서는 요 솔루션,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요걸 가지고 제가 파이썬으로 한번 구해 봤어요.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쓴 파이썬 코드에서 우리가 함수 부분만 새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네, 함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 numpy 모듈 임포트하는 거와 그다음에 매트플랫 라이브러리 임포트하는 부분 그대로 놓고요. 함수를요, 펄스 리스프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아까 스텝 리스폰스였지 않습니까? 펄스 리스폰스를 바꿨고, 넘겨주는 값은, 네, i 값, t 컨스트 값, 그다음에 t0, I0, T0. 그러니까 I0는 이 높이를 저는 일반화시켰고, 구간도 T0로 일반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I 값은 여기서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 파이썬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네, 이렇게 빈 크기가 제로인 이런 어레이 벡터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k 값을 따로 변수로 써서 요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k는 i0에, 그쵸, 1 마이너스 exponential, 네, t const 분의 t0 그대로 요 수식화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그대로 수식화를 한 거고요. 여기서 두 번째로는 우리도 또 여러분이 파이썬을 좀 익숙해진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사실은 numpy에서는 한 줄로 쓸 수가 있는데, 얘가 구간별로 계산할 때는 한 줄로 numpy로 계산을 못하고 얘를 인덱싱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tt라는 엘리먼트를 하나 넣어서 이걸 인덱스화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 요소 값으로
요소 값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in이라는 요 예약어를 써가지고 이 t라는 어레이 벡터의 요소 tt를 하나하나 t0랑 비교를 해서 이것이 제 1구간이냐 2구간이냐를 따져가지고 그때마다 첫 1구간에서는 요 공식 i0의 1-2 타우분의 t 1-2 i0의 1-2 익스포넨셜 타우분의 t 그걸로 썼고요. 제 2구간에서는 요 공식이죠. 요 공식은 아까 k로 미리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k에 요 뒷부분만 쓰면 되겠네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1에 t-t0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tt를 계산을 해서 걔네들을 리턴을 해주게 되면은 구간별로 어떤 i의 리스판스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요 예제에 있는 대로 얘를 스페시픽한 값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6A, i0는 6, 구간은 지금 교과서에서는 1초로 했는데 저는 일단 5초로 했어요. 왜냐면 5초로 해야 조금 더 리스폰스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바꿔서 5초로 아예 T0를 5로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C는 뭐 사용을 안 하는 거니까 이거 있으나 마나한 값이고, L은 교과서대로 5와 5로 놨습니다. 5헨리와 5옴으로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T 콘스트를 이제 L분의 R로 구하면 되겠고요. T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0에서부터 우리 펄스 구간의 2배로 놨습니다. ET0로 놨고, 레졸루션은 그거의 100분의 1로 그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i의 값을 펄스 리스판스로 호출을 해서 t 벡터를 계산을 해주고, t 컨스트 계산값 넘겨주고, i0 높이값 넘겨주고, t0 펄스 구간값 넘겨줘서 아까 계산한 대로 이 두 개의 계산한 그거대로 계산한 것을 우리가 i 벡터로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네, 그림을 그렸더니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요 1구간에서는 이쪽 그래프의 공식대로 쫙 올라가다가 네, 역시 컨티뉴어스 조건 다 만족했죠. 그래서 2구간에서는 뚝 떨어지는 그런 리스판스를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의 물리적인 또 의미까지도 한번 해석하고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여기에 RL 회로에 우리가 전류를 전류를 딱 흐르면서 이렇게 어느 순간에 탁 전압을 가해주고 어느 순간에 전압을 뚝 떨어뜨리는 순간에 얘가 완전히 인덕턴스가 처음에는 방해를 한다는 뜻이에요. 방해를 해서 전압 자체가 이 부분에 완전히 안 걸리고 0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시간이 흐르면은 거의 VG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그때는 얘가 안정화가 돼 가지고 얘 인덕턴스가 저항하는 힘이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완전히 도선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VG로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지금 이거 뭐를 본 겁니까? 그쵸, 전류를 본 거잖아요. 전류. 그러니까 전류가 완전히 쭉 이제 흐르게 된다.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안 흐르다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압이 뚝 떨어지면 바로 I가 제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관성에 의해서 이게 쭉 바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전류가 턴온이 되더라도 한 번에 전류가 흐르지를 못하고 천천히 흐르고 또 턴 오프가 되더라도 전류가 관성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실질적으로 이 L이 없었을 때는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돼서 왜요? 인덕턴스 L이 0일 때는 저항에 의해서만 정적으로 얘랑 똑같은 리스판스를 갖는 거죠. 인풋에 대해서 I도 그쵸? R분의 V만큼 해가지고 뚝 떨어지는데, 만약에
인덕턴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동적 시스템이 돼가지고 지금 그림처럼 이것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리스판스를 갖게 되는 이런 형태의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인덕턴스 펄스 회로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았고, 펄스 회로는 아무튼 1구간과 2구간으로 각각의 솔루션을 구해서 제너럴 솔루션을 구해가지고 각각을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넣는 부분까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